가난하지만 당당했던 소년 노무현. 일제강점기부터 중국 등을 오가며 타이어를 매매하며 살던 노무현의 아버지와 이녀 이남을 슬아이 두었던 그의 어머님. 노무현의 가족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골 봉화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의 아버지가 46이 되던 적지 않은 나이에 막내로 노무현을 얻게 되었다. 노무현은 출산 과정에서부터 순조롭지 않아 인근 병원 원장이 직접 집게로 꺼내게 되어 노무현의 머리와 어깨에는 출산 후에도 한동안 집게 자국이 남아있었다. 노무현이 태어날 시기 그의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며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기에 가족의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다. 말수는 별로 없었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가난에 한이 맺혀 돈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일을 분하게 생각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노무현은 성장하게 된다. 진영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진학한 노무현은 심리 정도를 걸으며 등하교를 하게 되었는데, 학교의 뒷문은 시골 아이들의 통로였고 정문은 읍내에 사는 아이들의 통로였다. 시골에 사는 노무현과 읍내에 사는 아이들의 다른 점은 통로뿐만이 아니었다. 옷차림과 학용품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달랐었다. 가난이 주는 차이를 일찍 알아버린 노무현은 반항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소년이었고 뭘 하더라도 지기 싫어하는 소년이었다. 가난 때문이었는지 소년 노무현의 어린 시절 기억은 그리 밝지 않았다. 사친 회비, 지금의 학교 운영비를 내지 못해 교실에서 쫓겨난 적도 있는 노무현은 가난이 주는 열등감에 이유 없이 친구의 새 가방을 몰래 망가뜨린 적도 있었다. 그런 노무현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가 졸업할 시기 만난 선생님은 휴일이나 방학이 되었을 때에도 따로 노무현을 불러 공부를 시키기도 했고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재워주기도 했으며 밥을 차려주기도 했었다. 또한 반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노무현은 선생님 덕에 전교 회장에 나가게 되었고, 연설을 잘한 덕에 전교 회장이 뽑힌 노무현은 그렇게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노무현이 진영중학교에 입학할 시기 그의 가정이 어려워 입학금을 내지 못해 입학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자 그의 어머님은 학교로 찾아가 입학금을 내겠으니 입학만 시켜달라 애원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면담을 했던 교감은 노무현에게 농사나 배우라 말했고, 그의 어머님을 향해 큰아들은 대학 나와도 백수인데 뭐하러 공부시키냔 말까지 하고 말았다. 노무현은 자존심이 상해 원서를 찢고 나와버리게 되는데, 그의 등 뒤에서 들린 말은 저런 놈은 공부시켜봐야 깡패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었다. 다음날 노무현의 큰 형이 교육적이지 못한 언사에 대해 항의하여 가까스로 노무현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부모님의 연세도 있었고 집도 가난했기에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며 떳떳하지 못해 학교를 마치면 모자를 숨기고 다니기도 했었다. 그런 노무현은 공부를 잘했던 학생임과 동시에 불량스런 면도 있는 소년이었다.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며 학교에 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몸이 아파 결석한 날도 있었다. 그런 노무현이 어느 날 괘씸죄에 걸리게 된다. 4.19가 일어난 1960년, 당시 대통령이던 이승만의 생일에 맞춰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짓기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노무현은 부당한 일이니 백지를 내자 학생들을 선동했다. 노무현의 선동 덕인지 글을 쓰기 싫었는지 학생들은 모두 백지를 내게 되었다. 이때 노무현은 택도 없다는 뜻으로 우리 이승만 택통령이라 적어내게 되었고, 이렇게 괘씸죄에 걸린 노무현은 하루 종일 벌을 서게 되었다. 이때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욱 박사가 미국에서 생을 다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전해졌고, 이 소식에 학교 선생님은 이승만은 운을 타고나는 사람이라 말하게 되는데, 노무현은 이때 더 큰 반감이 생겨 집으로 도망치게 된다. 집으로 온 노무현에게 사내 놈이 끝까지 버텨야지 왜 도망쳤냐는 큰형의 꾸지람이 있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 노무현은 경위서만 쓰게 되므로 일은 마무리되었다. 가난했던 노무현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남몰래 5급 공무원을 준비해보지만 이때 그의 큰 형이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취직도 될 수 있다 하여 부산상고로에 진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내 그는 부산상고로에 진학을 하게 된다. 부산상고에 진학한 친구들은 대부분 가난한 시골 출신들이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혹은 은행에 취직하기 위해 다들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노무현은 가난에 대한 불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사법고시라는 큰 꿈이 있었지만 꿈과 현실의 격차로 그는 방황했고 2학년이 되자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환갑이 넘은 부모님은 산에서 고구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의 두 형님은 직장이 없는 상태였다. 가족이 어려운 시기였기에 그는 졸업한 후에 부모님을 모셔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농협에 취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힘든 시절이었기에 그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고 농협 입사 시험에는 떨어지게 되었다. 입사 시험에 떨어진 그는 1966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알선해준 한 어망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한 달 동안 공장 청소, 잔심부름 등을 하며 첫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하숙비도 안 되는 2,700원이었고 이에 노무현은 사장을 찾아가 그만두겠다 말하는데 그제서야 사장은 4,000원으로 월급을 올려주겠다 말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무현은 한 달 반가량 일하며 받은 금액으로 고시책 몇 권을 산 다음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집으로 돌아와 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고시 공부를 해보지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덕에 공부가 제대로 될 리는 없었다. 노무현은 책값이라도 벌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울산으로 향했고 일당 180원의 막노동 일을 하게 되는데 하루 세끼 밥값 100원을 제하면 80원 정도가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일이 없어 쉬는 날이 많았고 밥을 굽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던 중 공사장에서 큰 못을 밟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었고 밀린 밥값 2,000원을 갚지 못한 채 몰래 집으로 도망쳐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먹고 살 방안으로 과수원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묘목을 싸고 있던 신문지에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었다. 그 문구는 사법시험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공고였다. 부랴부랴 시험을 준비해 10과목 시험을 보게 되는 노무현은 한가하게 시험 결과를 기다릴 수 없어 도망쳤던 울산의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갔다. 다행히도 밥집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노무현은 야간 작업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의 사고로 목재에 맞아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병원에서 봉합수술 후에 정신을 차린 노무현에게 그의 친구가 신문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있는 예비 합격자 명단에 노무현의 이름이 있었다. 당시에는 고졸 출신이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졌기에 합격한 그는 크게 감격했지만 또 하나의 일이 생긴다. 그가 합격한 후 사법고시 시험 학력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의 예비시험 합격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1968년 군에 입대한 노무현은 군에서도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단어 하나 외우지 못하고 3년을 보낸 채 1971년 전역하게 된다.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온 노무현은 본격적으로 고시 공부에 매달리고 그 무렵부터 마을 처녀인 권양숙과 만나고 2년 뒤인 1973년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또 한 번의 2년이 지난 1975년 고졸 합격자 중 유일하게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거친 소년 노무현은 사법연수원을 거쳐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으나 7개월 만에 변호사를 개업하게 되므로 그의 변호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